어른스러워져가지고 사실 선생님이 강의라고 할 거는 없고 열심히 준비를 하려다가 오히려 초등학교 거에다가는 정보를 막 넣어놨어요. 뉴런이라는 이 독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데 많이 접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흥미를 좀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서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힘을 드립니다. 아까 초등학교 수업에서 그 얘기 들었는데 생각하는 힘이 뭔데요? 이제 어떤 것을 할 때 인지. 독서랑 인지랑은 무슨 상관인 거죠? 원래 선생님 되게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영서가 선생님 질문 되게 많다고 했다고. 근데 내가 질문이 많구나 세상 느꼈는데 사실 선생님 집에 가서 엄마가 선생님을 좀 피곤해해요. 선생님이 엄마가 그래서 이거 해놨다고 그러면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요. 엄마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엄마 근데 그건 왜 그랬어? 엄마가 또 대답하면 아 그래?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데? 계속 질문하다 보면 엄마가 짜증을 내리잖아. 그냥 좀 아무나 말하면 되니 선생님 반항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질문이 많으셨어요. 지금도 일부러 돌리려고 한 질문이 아니라 진짜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라는 게 뭔가 뭐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하긴 하죠. 사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는 사회과학 같은 거 내가 생각하려고 한다기보다 정보를 얻으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앞뒤 내용을 추론하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독서 토론하는 친구들이랑도 질문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랬니? 하면은 이제 가끔 질문이가 그러게요. 그러게 왜 그랬죠? 하고서 되게 슬쩍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좋다 싫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되도록이면 쓰지 않게 하려고 해요. 되게 두루뭉술한 표현이잖아. 좋은 것도. 그래서 좋은 것도 어떻게 좋을지 기분이 상쾌한지 행복한지 즐거운지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어때? 그러면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단테의 신곡을 읽고 있는 친구를 봤어. 항상 나도 막 읽어야지 약간 숙제처럼 남아있었던 책인데 책을 좋아하는 친구도 같아요.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책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요? 주영아 어때?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한 거. 뭐라고? 아 지겨운 거. 선현이는 어때요? 그러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흥미 말고 나한테 책은 어떻다? 독서란 어떻다? 공부의 연장선상. 준환이는요? 그러니까 행위라니까 그거는. 그래서 준환이한테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느낌이에요? 어렵다. 선생님 친구들 이름을 몰라서 독서 어떻게 생각해요? 재미가 없구나. 독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저요. 반대 씨.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책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책이 좀 기억에 남는 책? 완성으로 읽은 책이 아마 자기 대상이라서. 그래서 재밌는 거에서 멈췄나? 그래서 재밌었나?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똑같이 초중이랑 똑같이 준비하면서 그냥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을 좀 집어넣어볼까 하다가 사실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머리가 자극이 되고 그 책을 읽으면 그 생각작용을 통해서 뉴런이라는 게 발달한다고 해요. 뉴런이 발달하면 생각의 그물이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 생각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워프를 한다고 해요. 번쩍번쩍 뛰어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않을수록 머릿속에 있는 뉴런을 잘라버린대요. 그러니까 있던 것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이 생각 안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잘라져 버리면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성인이 되었을 때 어릴 때 독서를 많이 한 사람과 독서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의 대화나 생각 처리 속도가 다른 건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한다고,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뇌속에서는 분명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책이라는 거가 즐거워야지 어쨌든 읽는 거잖아요. 안 즐거우면 고행이잖아요. 물론 참고
책을 읽어야 되는 거는 분명히 존재해요. 일식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지만 근데 즐거운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는데 영상이 이런 학술적인 건 아니고 멋있어 보이려고 이거 여기 찾아봤고요. 그 중인 것 같은데. Precision, economy, and grace. 이놈은 그래가지고 장난하면서 문장 오늘 저는 그 책을 왜 읽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책 읽는 얘기 연구해서 책을 읽으려면 또 책을 쓰시는 분이 계셔야 되니까 글 쓰는 얘기 그리고 약간 엉뚱한 느낌이 오실지 모르지만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나이가 제법 들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거의 모든 일의 끝에 가니까 글쓰기더라고요. 예외가 있을까 제가 자꾸 생각해 보는데 별로 예외가 없어요. 일단 제가 한 몇 가지 종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처럼 연구자가 된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의 연구원이 된다. 그러면 그냥 쓰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논문 쓴다는 게 그냥 그게 글쓰기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논문이라는 거는 그냥 데이터만 좋으면 그냥 무조건 논문이 되나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기가 막힌 발견을 하면 그게 논문이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래전에 되게 신기한 개미를 발견했거든요. 코스타리카라는 중미의 나라에서 가끔 가다가 개미들 사회에서 혼자서 나라를 세워봐야 옆에서 더 큰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잘못하면 나라를 건설했는 줄 알았는데 습격을 당해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나라를 세울 때 여왕개미들끼리 동맹을 자주 맺어요. 여러 여왕개미가 한꺼번에 알을 같이 낳아가지고 키웁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큰 병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주변의 다른 작은 나라들을 평정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아직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저 땅 밑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도 한 몇십 종, 30-40종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연히 코스타리카에서 사진에 보시는 대로 저 밑에 사진에 보면은 큰 개미 한 마리는 조금 붉은색이고 또 왼쪽에 있는 건 검은색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두 여왕개미가 다른 종의 여왕개미입니다. 종이 다른데도 천안을 통일하기 위해서 잠시 동맹을 맺은 겁니다. 자연계에 이런 예를 발견한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제가 얘기 드리는 이건 뭐냐면 조조가 오랑탕하고 손잡고 유비를 쳐들어간 거예요. 종이 다른 그런 종들끼리 삶을 같이 차린. 이건 뭐 한 번도 이런 예를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처에다가 수학에 되겠지 이러고 보냈는데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저 편집장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네이처 독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재미없으면 뭐가 재밌나. 그래서 사이언스에 또 보냈어요. 근데 똑같은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학회에 가서 제 외국 동료들만 만나면 그 동료들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저 돌려먹었어요. 제가 안주예요. 그냥 뭐야 아니면 야 천하에 그런 연구하고도 네이처 사이언스에 못 낸 놈이 여기 앉아있어. 그리고 저를 맨날 돌려먹어요. 한 몇 년 전 일인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야 근데 너 그때 그 논문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종 간의 갈등과 협동 아즈텍 여왕개미들 간에 풀어지는 뭐 좀 이렇게 썼겠지 이랬더니 그러니까 떨어졌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베네텀이라는 저 옷 파는 회사 광고 늘 저렇게 하잖아요. 아주 다인종을 늘 같이 붙여놓고 그 다음에 저기 United Colors of Benetton 이렇게 붙인다고요. 여러 색깔을 다 씁니다 하는 걸. 그래갖고 저한테 제목을 United Colors of X라고 썼으면 그런 편집장이 무슨 소리야? 그러고 읽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제목이 중요합니다. 논문이라는 건 데이터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그 전개를 잘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야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뭐 과학하는 사람들도 제목 가지고 그 정도냐? 예,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기가 막힌 연구를 하고도 좋은 학술지에 내지도 못한 바보입니다. 미국 여기에서 사실 책 얘기는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소개했을까요? 책을 읽으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릴리야 왜 그랬을까? 선생님이 글과 말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내 안에 쌓였을 때 그게 표현이 되는 게 글이고 말인데, 선생님 여기 맨 처음에 얼마 전이지 여기 선생님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우리 교정선생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글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그때 한창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써 있으면은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맡아서 읽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다고 세번역 선역을 읽고 있다, 성경을 읽고 있다. 여러분도 세번역을 읽고 있다면서요. 그 얘기 하시면서 덧붙여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자기를 결국은 나타내는 건 글인 것 같다고. 평소에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사용하는 표현들이 결국은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게 내 안에 쌓여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이 결국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말한다는 건 결국은 글을 어떻게 받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어렸을 때는 시인이 되고 싶었대요. 시인이 되고 싶어 정말 많은 글을 읽고 정말 대부분의 우리나라 단편 소설들을 읽고 정말 책을 많이 좋아하는 분이었고 자기는 시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분이 어렸을 때는 이과 되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키울 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과로 가서 과학자가 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 되게 책 많이 쓰셨어요.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거에도 이제 자기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강연을 다니신다고 해요. 사실 선생님이 이거 자체를 맨 처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뭐 방향을 선회하기는 했지만 글이 중요하다는 거는 여기 어떤 꿈을 가진 친구들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서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싶어서 이걸 넣었어요. 실제로 책을 많이 읽었을 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쌓이면 책이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많은 책을, 대단하게 좋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되게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으면 책을 읽었어요. 그 어려운 책이 아니라 뭐 역사서 같은 데 보면은 뭐 상속유사 같은 데 보면 역사를 쭉 빼고 그냥 상속유사 이야기들만 이렇게 꺼내서 읽고 가다가 이야기를 열심히 읽고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문 열고 가다가 칭찬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책 읽고 있네 효정이. 그럼 나 사실 되게 뭐 단군왕 뭐 신화 이런 거 읽고 있는데 이야기. 근데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게 많이 쌓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그냥 많이 읽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만 했을 텐데 너는 왜 사용하는 단어가 그렇게 특이해? 좀 그런 단어를 쓰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공부를 한 적은 없고 책을 통해서 습득된 거겠죠. 그렇게 내 안에 사용한 그런 표현들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크게 어려움을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서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되게 긴장하면서 오기는 했지만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친구들 지금 선생님은 학원에서도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쓰라고 하다 보면 얘기 한참 잘했는데 자기는 못 쓰겠대. 방금 말했잖아 그거를 써봤더니 글이랑 말은 다르대요. 그걸 진짜 잘 못 느꼈어요. 그게 왜 다르지? 근데 이제 대학교 가서 느꼈지. 대학교 가서 마지막 해에 수필을 써서 졸업을 해서 선생님 국어국문학과를 나와서 논문을 쓸까 하다가 수필 수업을 들었고 수필을 쓰고 졸업을 해야겠다. 왠지 글 중에 수필은 제일 쉬워 보이잖아요. 내 얘기 쓰면 되니까. 그리고 글을 영어 쓴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서 이제 매주 한 작품씩 제 작품을 써서 교수님이랑 읽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수업이었는데 맨 처음에 내가 잘 쓴다고 생각하고 냈어. 그런데 교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시는 거야.
그래서 진짜 되게 단단하시네 하고 걸어놓고 이제 그 다음 작품을 쓰고 그 다음 작품을 쓰고 그리고 나서 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태까지 모였던 작품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내가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글이 아닌 거예요. 지금의 내가 보는 그 첫 번째 글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발표를 했지 싶게 되게 부끄러운 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출되는 만큼 내가 쌓는 만큼 글의 수준은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봤던 글을 진짜 너무 부끄럽게 쓰고 싶을 정도로 볼 수가 없는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노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하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까 초등학생들 친구들이랑 봤던 자료인데 뭐 상자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뭐 독서량 적다는 건 진짜 흔하게 듣는 출산율 적다는 얘기랑 비슷하게 되게 흔하게 듣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생각보다 숫자가 높네 하겠지만 잘 보면은 독서율이에요. 100명 중에 90명은 읽는데 중학생 100명 중에 86명은 읽는데 그런데 쟤네들은 읽는 사람들인 거고 걔네들이 읽는 양을 보면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한 달에 7권씩은 읽다가 중학생 되면 2권 읽고 고등학생 되면 1권 읽는데요. 솔직히 난 한 달에 1권 읽는다 손. 극소수의 몇 명은 수치를 올려주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교과서도 포함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책 자체를 읽지 않아. 아까 너네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뭐를 재밌게 읽었는지를 생각해봐서 이 3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뭐 대단한 이론은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 책 아는 사람 있어요? 선생님이 초등학생 시절에 봤던 책이 아직도 팔고 있더라고요. 상하권으로 나뉘었는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듣건 한 권짜리 어린이 소설집이었어요. 곽재구 시인 되게 유명한 시인이 쓴 어린이 소설인데 이걸 되게 좋아했어요. 참새 찍구가 비행을 진짜 잘하는 찍구인 거예요. 참새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참새들은 얘를 이해하지 못해. 근데 얘가 참새들은 되게 낮게 날아다니잖아요. 날개가 크지 않으니까. 근데 멀리 높이 날아가고 싶은 꿈이 생겼어. 그래서 다른 참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뭐 하늘을 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책을 펴서 읽었어요. 그러다가 울기도 하고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스스로 읽는다는 그런 뿌듯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꺼운데 나는 초등학생이지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고 있어라는 뿌듯함도 있었고 특히 이 책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엄마가 장을 보러 가신다고 했어요. 장 보러 따라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따라가면 뭐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기 전에 꼭 나 불러야 돼. 나 꼭 데리고 가야 돼? 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책을 다 읽고 나오니까 엄마가 없는 거야. 엄마가 나를 두고 갔다고 생각해서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올 때까지 씩씩거리면서 있다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내 약속을 안 지켰어. 나 데리고 가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어이없어 하는 거야. 나는 너를 몇 번이나 5번을 불렀고 너 방문까지 열어서 너를 불렀는데 네가 나한테 대답하지 않았어. 그래서 난 그냥 갔지. 그래서 저는 진짜 못 들었거든요. 그만큼 책이 너무 재밌어서 깊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한테 되게 성취감으로 남았어. 몰입독서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누가 불렀는데 책에 빠져가지고 듣지 못했다. 사실 지금 세대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억이 나에게 남아있는 건 나에게도 몇 번 되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몰입독서를 한번 경험하면 그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는 특히 선생님은 한 번 책을 잡으면 끝날 때까지는 안 놨던 것 같아. 놓을 수가 없었어.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해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번 놨다 하면 한 5년 동안은 책장에 그냥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책이 되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책이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면 그 곽재구 시인이 어린이용이었으니까 참새들이 짹짹짹 거리고 있을 때 참새들에게 가서 찍구를 아니? 하고 물어보면 짹짹짹 하고 대답을 해준대요. 그래서 진짜 20살 때까지는 찍구를 아니?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이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서 참새는 되게 좋아하는 새 중에 하나예요. 참새는 그냥 좋아.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경험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서 뭔가 책에 대한 나는 잘 읽고 있어, 잘 읽어 라는 기억이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그때 뭔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교훈을 주고 싶었구나. 뭐 고난을 극복하고 성취하고 주변의 만류에도 끝까지 꿈을 이루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구나. 근데 사실 어렸을 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재밌어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은연중에 그게 남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는 그냥 이제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DTS 알아요? 예술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하는 DTS라는 훈련이 있는데, 대학생 때 DTS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아는 사람 있나? 없나? 요즘에는 좀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였고 한 6개월 정도 학습을 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지역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밥을 먹고 렉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그런 시간을 가는데, 그 시간을 쭉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랑 뭔가 친밀했다고 생각했다가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가? 능력이 있는 분 맞나? 왜 세상에선 이런 대접을 받으시지?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방치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모태신앙은 그래도 DTS에서 다 배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알 것 같다. 그런데 좀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되게 쉬운 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책을 집어들어서 읽었는데, 이거 다 읽어봤어요? 아니요. 진짜 추천해요. 정말 쉽고 두껍지 않고 그런데 되게 명료해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크리스천이지만 제대로 된 크리스천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초대장을 받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식사 자리를 봤더니 예수님이 앉아있어요. 예수님인 걸 믿지 못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물잔을 보면서 이걸 와인으로 바꿔보세요. 그랬더니 알겠대 예수님이. 그럼 주문을 해요. 여기 와인 한 잔 주시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바꿔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드렸잖아요. 해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장면부터 충격이어서 선생님은 왜 안 하시지?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 보여주면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그러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역시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능력 있다는 걸 말해주지 못하는 건가? 근데 책을 쭉 읽고 나서 생각했던 건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 있는 거. 능력이 있다면 이걸 보여줘. 당신이 나에게 보여줘야지 내가 당신을 인정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었거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나에게 인정받아야지만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능력 있는 분이라면 이걸 해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눌러줬으면 좋겠고 나에게도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눌러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꿔가면서 사실 새로운 내용 전혀 없어요. 특별한 내용도 전혀 없어요. 많이 알고 있었고 들으면 그럼 제가 많이 알아 라고 안 읽었을 법한 책이기도 한데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생각이라는 게 흘러가면 누가서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분명히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 지금 잘 듣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 그냥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들이 눈으로 보일 때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글로 확인을 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를 글로 다시 잡아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다시 한번 보니까. 그리고 글 같은 경우는 영상과 다르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동의해요? 그래서 해리포터 읽을 때 그랬어요. 해리포터 다 읽어봤나? 읽어봤어요? 너네들은 그때는 이제 너무 고전이 되었지. 줄 서서 사서 읽던 그 세대를 경험했었어가지고 정말 핫했어요. 미국에서 한번 나왔다 하면은 미국에서 하루 전에 줄을 서고 나올 때마다 엄청난 기록을 갱신하면서 나왔던 책이었는데 해리포터를 읽을 때 펜시브가 나와요. 펜시브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을 꺼내서 하는 건데 그걸 막 묘사를 해본 장면이 있어. 묘사를 하는데 쓱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책을 펴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저렇게 했다는 거야. 하면서 하니까 그 장면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흘려가도록 읽으면 책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내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구체화를 하면 그때부터는 되게 재밌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가 영화에서 펜시브가 딱 나왔을 때 되게 실망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건 절구통 같은 펜시브였는데 영화에서는 은색 다라이 같은 거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저건 펜시브가 아니야 했지. 그래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이 상상력을 제한한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어요. 친구들이 기억하는 해리포터는 다니엘 레드클리프잖아. 나에게는 그렇지는 않았거든. 그가 해리포터가 되기 전에 나는 해리포터를 알았으니까. 엠마 왓슨이 헤르미온느가 아니었다고. 헤르미온느는
책에는 너무 예쁘잖아. 근데 책 속에서는 머리 부스스한 곱슬머리 안 예쁜 소녀를 묘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이 되게 잘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상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영화에서는 잘라버리거나 행동으로 보여져 버리거든. 그 의도까지가. 그래서 책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재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혹시 다들 아나요? 이건 그래도 비교적 최근작인데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영화 본 사람 있어요? 이거 있어. 어땠어 얘가? 선생님은 사실 영화로 보지 않았어요. 봐야지 하다가 결국은 못 봤어. 어땠어요? 무서웠어? 왜? 여자가 납치되는 딸이 납치되는 장면 때문에? 뒤에 그 아빠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니? 영화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태국에서 봤던 책이에요. 이제 그 10학년부터 친구들은 보겠지만 선생님이 태국에서 10개월 동안 살다 왔어요. 그 DTS를 이후로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진짜 가고 싶지 않았던 태국을 가게 됐어요. 태국을 갈 때쯤 해서 한 학기 정도는 대학에서 휴학을 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생 내내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공부하고 선교단체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면 거의 11시가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묵상도 학교에서 했고 그래서 뭔가 나를 위한 시간, 다른 사람처럼 알바도 좀 해보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지 하고 휴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태국에 가자고. 그래서 싫다고 하다가 결국엔 이제 체념하려고 하나님 따라서 갔는데 태국에 있는 동안 되게 좋았어요. 저는 지금도 태국어를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태국 가기 전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물어봐요.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추천해 줄 수 있어. 우리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친구들한테는 얘기 많이 해줬는데 실제로 선생님 친구들 태국 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어디가 맛있는지는 모르고 그거는 오래전에 갔다 왔으니까 어떤 맛있는 메뉴가 있는지는 알아요. 한국인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왜냐면 그게 완전히 태국인들이랑 살았거든요. 태국 룸메이트도 태국인이었고 집이 전체가 태국 사람이었고 앞에도 뒤에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한국 사람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랑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즐거웠고 되게 행복한 기억이었는데 되게 외로운 거예요. 되게 심심했어요. 그리고 한글이 너무 그리웠고 그때는 점점 나이가 나오지만 그때는 스마트폰이 잘 없을 때였어. 스마트폰이 잘 이제 좀 엄청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해외에 가서 열 수 있는 드라마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무료로 출석 체크하고 하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넷플릭스 있으니까 전혀 어렵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보는 것도 지겹고 그래서 선교사님네 집에 갔는데 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 빌려주세요 하고 읽었는데 이게 선생님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교사 발렌티어로 있으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고 태국인들을 돕고 전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제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지? 라고 반추해봤을 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되게 감정적으로 지쳐있을 때였어.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여기 혹시 이 내용 아는 사람 있나요? 영화도 모르니까 그치? 얘 앞부분 얘기해줄래? 영화 앞부분? 그냥 죽었다는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나요? 죽었어요? 납치된 어떤 내용이냐면 아빠가 물론 그 가정은 크리스천 가정인데 아빠가 되게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랑 캠핑을 가족들이랑 다 같이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을 두고서 캠핑을 막 하다가 딱 돌아봤더니 막내딸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보니까 딸이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한 오두막에서. 그래서 아빠가 더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오두막에 가서 쓰러져서 눈을 뜨니까 거기에 이제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흑인 여자이기도 하고 늙은 아시아 남자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부터가 사실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선 책에서도 하나님의 정형화된 모습을 나의 편견을 깨는 책이었다면 맞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되게 멋있는 남자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되게 서구화된 모습이
연구적인 거고 원래는 이제 중동 쪽에 더 우리가 생각하는 더 진하게 생긴 분이셨을 거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종이어야지 예수님이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편견을 깨주는 책이기도 하고 되게 마음을 위로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인생책으로 남아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책을 생각하면 태국의 어떤 방이 생각나고요. 그 침대에 깔려있던 연두색 이불이 생각나요. 그때 그리고 그 기분도 떠오르고 그렇게 자기한테 조금 남는 그런 인생책 같은 게 있어요.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책 좋아하는 지금 아기 대신 한문제밖에 없어. 우리들의 이거는 그거는 왜요? 왜 인생책으로 남아있어요? 한때 뛰었는데 밀린 거 있다가 한때 잘 읽어보라고. 엄석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다고? 마음에 들면 안 듣는 이유라는 거야? 정민이 책 많이 읽잖아요. 좀 남는 책 있어요? 없어? 우리 정민이 책 잘 읽는 거예요? 신곡 말고는? 중학교 때 등대지기랑 마스크 쓰고 등대지기랑 받았지. 어떤 책이에요? 엄마가 그거 갖고 내다 했는데 아빠가 등대지기인 거죠. 등대지기. 그래서 그냥 집에 있으면서 뭐 등대는 아빠 미워하다가 등대로 찾아가서 생활하다가 그전엔 아빠가 미웠는데 아빠가 왜 그랬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보고 아들이 아빠의 감정을 이해해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뭔가 멋있는 책 아니어도 돼요. 사실 선생님이 출판사도 가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것도 사실 출판사가 가고 싶어서 이거를 했었던 건데 이런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책들을 소개하면 쉬운 책들이네요.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선생님도 인정해요. 되게 쉬운 책들이에요. 그런데 선생님한테는 진짜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는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제 선생님도 이거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이거 되게 오래전 얘기들인데 그 뒤로 선생님이 이 책이 내 인생 책이다라고 소개하는 만큼 내가 내 삶에 이렇게 독서가 없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지금 학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1년에 한 300권이 넘는 책들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독서가 선생님한테 조금 일이 되기도 했어. 그래서 딱 엄청 즐겁기보다는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책이 싫지는 않거든요. 특히 선생님 어렸을 때는 영풍문고에 가서 책을 읽는 게 엄마랑 하는 오락이었어요. 선생님이 용산에 살았었는데 용산이 광화문이랑 되게 가까워서 광화문까지 그냥 언니 동생이랑 다 같이 세 자매가 가서 책 읽고 엄마가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도서관이 아니라 영풍문고였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책을 꺼내서 막 읽다 보면 그때는 막 비닐에 써야 되는 책들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다 보면 엄마가 한 12시쯤 불러요. 하디스라는 햄버거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치즈버거를 사주는 거예요. 치즈버거를 먹고 손을 씻고 다시 와서 책을 읽고 그게 그냥 되게 좋은 기억들로 남아있어요. 좋은 기억들이 쌓이니까 사실 지금 내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책은 되게 좋은 거라는 인식이 있을까. 해야 되는 거라는 게 보다는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일산으로 선생님이 이사 온 지가 이제 횟수로 4년째가 됐는데 4년 전까지만 해도 쉰다 그러면 강화문 가야지. 강화문에서 교보문고든 영풍문고든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책을 읽지는 않아요. 영풍문고 가서 내 여자친구들 알지 모르겠지만 거기 되게 액세서리가 예쁜 게 정말 많이 팔아요. 교보문고는. 그래서 사다 보면은 보다 보면은 벌써 시간이 되면 집에 가야지 하고 돌아올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가서 책을 쭉 훑어보는 거야. 이런 책이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책이 되게 재밌구나 하고 가끔은 앉아서 읽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쌓였을 때 여러분이 책을 좀 좋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책의 분야는 조금 알고는 있나요? 난 이런 장르의 책이 좋더라. 아니면 혹은 이런 작가가 좋더라. 혹시 있어요? 무색한 질문이니까 책이 지루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장르랑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항상 이름 헷갈리는데 김영하 작가인가? 그 언론에 되게 많이 나오는 살인자의 기억법? 맞아요. 그 작가의 책을 한 번 살인자의 기억법을 읽었다가 되게 재밌어서 이제 또 다른 책들을 샀어요. 다른 책을 사고 읽다 보면 사실 한 작가를 쭉 읽다 보면 질리는 순간이 와요. 아, 이 작가 패턴 똑같네.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안 읽고. 그래도 그 작가의 이 책은 정말 재밌었지 하고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하 작가는 결국 안 읽었던 건 그 사람은 인간의 되게 어두운 면을 되게 많이 보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가 물론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읽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작가, 그 향수 작가도 알죠? 향수 소설 알아요? 향수 작가도 쭉 읽다 보면 첼리스트인가 뭐 쭉쭉쭉 읽다 보면 또 패턴이 비슷해져. 그럼 또 아니었고. 선생님도 무조건 책을 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좋은 경험들이 쌓였을 때 여러분이 그냥 학습용이 아니라 나에게 좀 양분이 되는 책들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궁금했는데 책이 왜 좋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책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아까 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수준이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윤상민은 어때? 윤상민도 책 많이 읽니? 아니요. 왜요? 읽긴 읽는데 많이는 안 읽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3년 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정말 특이하게 만화책도 글자라서 안 읽는 친구였어요. 짱구는 못 말해도 글자가 있어서 싫다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진짜 이래서 사람이 책을 읽어야 하는구나를 느꼈어요. 그 친구의 모든 대답은 좋아, 싫어, 나빠였어요. 좋아, 그건 진짜 좋았어. 어떻게 좋은데? 진짜 좋아. 그거 싫어, 정말 싫어. 그 표현이 바뀌면 벗어나지 않은 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정말 친한 친구였고 정말 좋은 친구였지만 그 친구를 보면서 매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래서 사람이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이야? 이건 뭐라 그랬냐? 이게 되게 반복이 되니까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조금 필요한 경험들이나 즐거웠던 경험들이 좀 쌓였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한번 그러니까 작가든 책이든 하나는 정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훑어보다 보면 이게 홍보를 많이 해주니까 여기에 꽂혀있구나 싶은 것들이 있고, 이 책은 진짜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싶은 책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근데 뭐 홍보를 많이 해서 올라온 책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 책이 마음에 들면 그 책 골라도 되지. 그런 것들이 조금 쌓여서 내가 좀 데이터를 만들고 난 이런 책이 좋구나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소설책 중에서도 그 간질간질한 어투의 소설을 되게 싫어해요. 수필도 그렇고.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끝까지 못 읽겠어. 나는 소설이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김영하 씨 소설가의 책은 되게 담백하거든요. 미사여도 별로 없이 되게 담백해. 그래서 처음에 그게 편해서 막 읽었어요.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자꾸 경험이 쌓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억지로 견디는 독서는 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특별히 해주는 얘기들이 없을 것 같아서, 책은 여유 있을 때 읽는 게 아니에요. 여유는 없어. 지금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지금의 인터넷 상태에서 멈춰있다고 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서핑할 정도의 정보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잡고 한번 켜는 순간 우리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치 선연아? 그래서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거 말고 결국은 나에게 쌓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여기 실제로 코로나 때 미디어 수업하면 어땠어요? 잠깐 했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좋았겠지. 뭐가 좋았어요? 지금 승우가 대답했니? 그러냐고? 뭐가 좋았어? 승우는 종종 화면을 꺼놓곤 했지, 그지? 되게 좋았나? 집에서 학교에 안 나오고 근데 그때 실제로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수업했을 때 진짜 힘들었던 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사실 학교 친구들은 그때 처음 봐서 그때 선생님도 저번이라 정신이 없었지만 학원 친구들을 만났는데 2주 동안 이제
만나지 못하다가 딱 만났을 때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 친구가 보이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이 미디어라는 건 잠깐 멈출 수도 있고 만약에 영상을 쭉 봐야 되는 거랑 잠깐 멈췄다가 다시 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볼 수 있지 하고 느슨해지는 것도 사실 있고 그리고 직접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에 몰입이 덜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될수록 아이들이 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사실은 그냥 미디어 진짜 안 좋다. 미디어 말고 책을 읽고 이 맥락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요. 책을 진짜 많이, 미디어를 진짜 많이 접하고 온 날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날의 아이들을 보고 미디어를 많이 접하는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환경 속의 아이들을 봤을 때 생각하는 속도는 생각하는 내용이 되게 다르다는 걸 느껴서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미디어 하지 마라고 할 수 없어. 나도 내가 미디어를 달고 사는 사람이니까. 난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구독해요. 네이버도 구독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꾸 내 거를 지키려고는 해야 된다는 거지. 가끔 나도 미디어를 보면서 이게 왜 좋은 거지? 이 미디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능동적인 미디어를 접하는 사고가 되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 우리가. 여러분뿐 아니라 나도. 그러니까 조금 더 양질의 정보들을, 양질의 미디어라고 하면 책을 좀 접하는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상으로 봤을 때 그냥 정보가 받아들여지는 거 말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참여의 여지가 있는 그런 책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그냥 가고 싶겠지만